토지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10번 정도 투자를 했다가 한 번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은 그리 큰 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어야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 특히 생애 첫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말한 투자규칙 제1조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을 절대로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기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샤인TV의 샤인입니다. 첫 투자에 삐끗해서 종잣돈을 날리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모아도 이제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또 재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첫 투자의 성공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첫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간격은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어떤 투자 수단보다 리스크가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 매물로 사는 경우에는 이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토지에 투자해서 거의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전제로 이야기한 사기당하지 않아야 한다, 과학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킨다 하더라도 이제는 땅값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찍이 2011년도부터 경매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건의 물건을 분석해보고 수백 건의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수익률의 차이는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한 건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분석을 잘해서 시대를 잘 만나서 아무리 그래도 노리스크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답은 바로 싸게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결단나지 않고서는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가격으로 사면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투자규칙 제1조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토지 경매는 감정가 대비 24%에서 많게는 50%까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에 이 가격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노 리스크가 아닌 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돈 싸들고 아무 부동산에 나가서 땅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수많은 땅 중에서 어느 지역의 땅을 사야 할까요? 저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의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땅을 살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땅값이 오르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가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투자해서 돈을 벌자는 것이지요. 등기부에 그냥 내 이름 석자 올리려고 땅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결국 내가 산 땅의 땅값이 올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뒤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의 땅을 사야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세 가지 재료로 우리는 흔히 첫째, 도로의 신설, 확장, 둘째, 개발 계획, 셋째, 규제 완화 등을 꼽습니다. 우리가 투자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도 물론 위와 같은 세 가지 재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도로가 신설 확장되고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보통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위와 같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입되지 아니하여 결국 반짝했던 지가가 그냥 주저앉고 마는 사례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료는 단발성 호재일 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료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가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 인구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결국 도로도 신설, 확장되고 개발 계획도 세워지고 규제도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인구가 증가되는 곳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구 통계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80여 개의 도시 중 2000년부터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 두 군데를 꼽으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인시와 화성시입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용인시는 100만을 돌파하였고 화성시는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자치법상 여러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배정 등 재정과 관련하여 도와 대등한 위치에 놓여 세금 수입이 늘어나고, 위임 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구를 설치할 수 있는 등 행정 개편이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가지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권이 넘어오는 등 여러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몇 개나 될까요? 전국에 총 14개가 있는데 그중 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데 인구 증감을 살펴보고 하지 않는 것은 나치팜없이 항해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인구 증가를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적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 투자하실 때에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쇠퇴해가는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예외입니다. 이런 도시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지역에 투자할 때는 인구 감소라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호재에 의하여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히 토지 투자의 리스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샤인TV의 샤인이었습니다.